오늘의 서핑 영상 리뷰. 서핑 턴 실수 고치기. 저보다부터 중급자를 위한 가이드. 명확한 것은 터닝은 서핑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안전, 그다음에 서핑 실력 두 가지를 위해서도 터닝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뭐냐면, 아,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서 터닝을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레일이 들리도록.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 벤 콘스타인의 Two Biggest Turning Mistakes People Make But Could Easily Fix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제 아침, 일요일 아침에 이제 영상을 촬영한 건데 그 영상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게 있어서 이 터닝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크게 하면 화면이 안 나와서 지금 앞부분에 이제 파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조금 뒤에 그러니까 어느 파도에서 지금 파도가 뒤쪽에 살짝 형성이 됩니다. 살짝 올라오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파도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리프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아, 과도한 패들링을 안 하게 되고 테이크오프 역시 쉬워진다. 왜냐하면 테일이 들리는 순간에 테이크오프를 시도하면 에너지를 덜 낭비하면서 이제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좋으면 그 들리는 구간이 서핑할 수 있는 지금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스티프 가파른 파도를 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전 같으면은 파도를 좀 잡기 위해서 미리 돌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리프팅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는 그렇게 굳이 미리 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 내가 파도가 어차피 오고 있지만 사실은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 자리에서 파도 리프팅 현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퀵 터닝을 해가지고 포지셔닝만 취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서퍼도 역시 앉아가지고 파도를 바라보고 내가 타려고 하는 파도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터닝하고 패들링 자세를 취하면서 가볍게 그 웜업을 해서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주면 멀리 안 나가도 결국엔 파도가 내 테일부터 들리게 된다. 그걸 느끼는 순간에, 테일부터 들리게 되는 순간에 테이크오프를 유지하면 된다. 자, 그러면 방향을 좀, 이제 잡아서 방향을 좀, 지금, 파도, 다음 파도 넘기고, 대략 세션이,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파도와 파도의 세션이 대략 한 5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초 동안 내가 그 테이크오프 하기 위해서 터닝을 하면 돼요. 5초 동안. 5초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파도를 보고 다음 파도를 탄다 그러면 5초 안에 방향 틀고 그다음에 자세 잡고 그다음에 이제 파도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초, 3초, 4초, 한 5초 정도 되는데, 이제는 파도가 지금 테일 부분 쪽에서 약간 지금 들리기 시작했어요. 테일이 살짝 올라갔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페이드 테이크오프인데, 뭐냐면, 페이드 테이크오프라는 거는 내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백사이드로 지금 갈 겁니다. 근데 실제 터닝하는 방향은 프론트 쪽으로 터닝을 해서 모멘텀을 더 크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프론트 쪽인 좌측으로. 그러면 한번 보면 지금 이 보드 그 노즈가 방향이 약간 그 해변 쪽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돼 있을 겁니다. 1시에서 2시 방향.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뒷발에 힘을 주고 레일을 잡아주면서 지금 순간적으로 뒷발을 좀 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발은 스트링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레일 쪽에서 깊이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회전을 강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하게 주면 뒷발 쪽으로 무게가 갔기 때문에 이 보드가 이제 회전을 해요. 이제 크게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속도가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서 속도를 붙이고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우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회전을 주는 페이드 테이크오프 역시 결국에는 이 부분도 터닝입니다. 사이드 터닝,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는 터닝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터닝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을 뒤로 빼는 거다. 아, 나중에 이쪽 끝부분쯤에 왔을 때, 이 가파른 라인에서 끝부분쯤에 왔을 때, 뒤로 빼면서 이 보드의 그 바닥면, 노즈 부분이 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 터닝 자체가.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밸런스나 코어를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도 그 백사이드로 가면서 앞발을 레일 쪽으로 트리밍 해 놓은 상태예요. 깊게 누르면서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쪽 그 바다 쪽 쉽게 말하면 아, 오른쪽 오른쪽 보통 스타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 부분이 이제 들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요 타이밍에서 뒷발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뒤로 살짝 둡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무게중심이 느끼기에는 많이 뒤쪽으로 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화면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뺀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보면 페이드 테이크 오프 해서 그 다음에 가면서 앞발에서 뒤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뒤를 살짝 뒷발을 빼고 하면 이게 이제 노즈가 좀 들려요. 들려서 다행히 안 넘어지고 이렇게 터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나 터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아, 어차피 서핑 영상을 리뷰하는 거나 이런 것도 내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어, 과연 얼마큼 터닝을 내가 그 세션에서 잘 하는지, 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많이 하는지, 보통 세션에서 숏보드나 롱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을 한 3회 이상 정도는 해야 그 서핑의 어떤 점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3회 이상 한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15초 라이딩을 했다 그러면은 5초마다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5초마다 어떤 퍼포먼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퍼닝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닝이라는 거는, 아, 라이딩이 라이딩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퍼닝을 자꾸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서핑턴 실수 고치기, 초보자부터 중급 우연. 음, 두 가지를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드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터닝을 하는 사람들은 하기는 해요, 조금. 전혀는 아니고. 왜냐하면 시선에 따라서 보드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사이드 정도로 갈 수 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정도는 이렇게 시선을 따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장애물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하빙이나 컷백을 하거나 드럼 리턴을 하거나 할 때, 그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벼운 터닝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한 방향을, 어, 7, 80도를 트는 게 아니라 가다가 거의 90도 틀고 다시 90도 튼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터닝을 한 후에는 제자리로 온다라고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터닝 자체가 180도 갔다 다시 180도 오는 360도 터닝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닝 자체가 동선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짧게 터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터닝을 하려고 하는데 보드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제자리에서 터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테이크오프하고 라이딩하는 자세에서 터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사족을 붙인다 그러면 사족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니까. 보드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테이크오프 후에 사이드 러닝을 해가면서 내 발이 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선과 몸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부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실제 터닝은 기술적인 터닝은 거의 360도. 예를 들어서 어, 360도가 아니네. 180도. 90도로 돌리고, 90도 이상으로 돌리고, 다시 90도로, 그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80도의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터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땐, 내 발이 터닝할 때 내 발과 무게중심이 테이크오프 당시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 뒷발로라도 무게중심을 옮겨서 뒤로 몸을 옮기면서 돈다거나 아니면은 터닝을 위해서 약간 백스텝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터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만 터닝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턴은 되지만 중간에 속도가 줄거나 턴이 뻣뻣하고 어색하거나 턴 위에 균형을 잃고 휘청거린다면 휘청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제는 아주 유용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체중 배분과 타이밍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뭐냐? 체중 배분과 타이밍의 문제다. 체중 배분과 타이밍의 문제를 잡아야 된다. 턴을 잘하려면 테일을 사용해라. 테일의 무게. 초보 때의 그 안정성과 속도 내기 위한 어떤 푸더크가 터닝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보드가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터닝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패들보드를 타든 스케이트보드나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퀵턴과 피벗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연습을 하면 포괄적인 연습? 이제 육상에서도 훈련을 좀 하지만 피벗턴 패들보드 위에서의 피벗턴, 스케이트보드 위에서의 퀵턴, 서브 스케이트보드에서의 퀵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테일 쪽으로 힘을 좀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서보드 위에서의 터닝 모멘텀을 좀 연습을 좀 하면 예를 들어서 테이크오프 후에 아, 뒤쪽으로 뒷발 쪽으로 힘을 주는 동작을 연습을 좀 하면 회전력을 훨씬 더 같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핑을 하면서도 파도가 없거나 그럴 때 조금 연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어, 발에만 힘을 주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공격해. 아, 벨트를 차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벨트 버클을 뒷발 위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와 골반이 뒤로 이동하면서 몸의 무게 중심이 어디 쪽으로 이거네, 이거. 노젓기. 서서 노젓기 하는, 양쪽으로 노젓. 우리가 국민체조 때 하는 동작인데, 보통 노젓기 동작을 할 때, 이제 당겨 오면서 뒷발로 축을 돌릴 때 상체를 뒤쪽으로 뺍니다.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일리가 있는 얘기. 엉덩이와 골반이 뒤로 이동하면서 몸의 무게를. 실제 이렇게 이동하면 사실 밸런스나 코어가 엄청 좋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앞다리가 펴지거나 발가락이 들릴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시선을 돌리고 몸을 회전하면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터닝을 할 때는 뒷다리를 굽혀주고 압축되고 앞다리는 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가락이 살짝 돌릴 수도 있고 보드는 훨씬 가볍고 반응이 좋아지면 더 이상 턴을 억지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보드가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저는 체중 이동, 엉덩이와 중심을 뒤로 이동. 뒷다리 굽힘과 앞다리 펴주는 점. 영상에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회전을 할 때는 뒷다리를 굽히고 앞다리를 펴주고. 육상에서 연습, 바다에서 턴, 어깨와 팔의 회전, 체중 이동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연결하지. 조화롭게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육상에서 아, 휴대폰 영상을 찍어라. 동작 방법. 벨트 버스를 뒷발쪽으로 가져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이동시킨다. 자세를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해 봐. 한번 해봐야 되겠네. 킥복프 하면서 한
잘못된 움직임은 무리해서 통하지 않는다. 아, 뭔 얘기인지 좀 느낌이 오는. 어제 오후에도 터닝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생각해 보니까 체중 이동이나 그 전혀 이동을 안 하고 터닝을 시도해서 그게 너무 과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회전은 안 하는데 내 몸은 이미 회전돼 있는 상태. 결국에는 아, 빠지게 되는, 버티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원인이라고 보여지면 이해가 됩니다. 육상 동작은 장점은 뭐냐면 머슬 메모리, 근육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꾸준히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겠지만 그 동작을 이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좀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가 올바르다면 계속해서 그 자세를 반복해라. 속도가 있는데 턴을 해라. 속도 없이 턴을 하지 마라. 속도를 충분히 낸 다음에 턴을 시도하라. 예를 들어 카빙이나 컵백도 포켓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파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붙은 속도를 이용해서 이제 터닝을 하는 거니까.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터닝을 한다. 그러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속도가 붙어서 회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대. 결국 회전력은 보드의 속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우리가 자동차 회전할 때 막 속도가 엄청 나는데 회전하려고 하면 차가 막 쏠리는 느낌이 나죠. 천천히 달리면서 회전하면 안정감이 있는. 근데 서핑은 좀 다르다. 서핑은 회전이 아주 쏠리듯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왜냐하면 물이라는 어떤 장력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라. 결국에는 속도를 끌어올리는 페이드 테이크오프 같은 방법이라든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포지셔닝에서 서핑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3분의 2 지점, 좀 높은 지점에서 서핑을 해서 이미 나는 언제든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버텀에서 바닥에서 서핑을 하고 있으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펌핑이나 어떤 그 제2의 가속 동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3분의 1 지점에서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조금만 내가 그 스피드를 내 펌핑만 해도 그 컴프레션과 익스펜션을 조금 해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3분의 1 지점에 있다라는 거는 속도가 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없이 예, 속도가 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3분의 1 지점에 올라가게 되면 파도가 미는 힘과 내가 버티는 힘이 같이 맞물려져요. 근데 바닥에서는 파도가 미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근데 3분의 1 지점에서는 파도가 미는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내가 버티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두 손으로 매끈매끈한 비누를 꽉 눌렀을 때처럼 비누가 튕겨 나가듯이 보드의 속도가 세게 붙는다. 이거는 윈드서핑이나 세일링의 어떤 것과 같은 어, 운동의 원리이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에서 내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터닝이 이루어지면 훨씬 하지만 3분의 1 지점이라는 건 되게 가파른 지점이기 때문에 역시 밸런스와 코어의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일단은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속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 턴을 위한 자세를 어떻게 세팅하냐.
속도가 붙었을 때 뒷발로 배틀 버클 힙 이동 동작을 턴을 배틀 버클 힙 이동 영상을 봐야 알겠네요. 어쨌든 그 국민 체조 할 때 노젓는 서서 노젓기 할 때에 뒤로 빼는 고자세 선의 무게 제이동 아, 선후에 다시 무게를 보드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라이딩을 계속한다. 이 세션을 세 번 정도 반복을 하면, 물론 약간씩 기술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드럼 리턴이나 아니면 카빙이나 컷백이나, 기타 그 바텀 턴이나 탑 턴이나 이런 터닝에 대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세션을 두고 가면 3회 정도 하면 아주 훌륭한 라이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세션이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속도를 붙여라, 뒤로 해서 턴을 하라, 다시 속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직진하라. 그리고 한 세션으로 끝나지 말고 가능하면 이 동작을 하나의 파도를 타면서 3회 정도 할 수 있는, 마무리까지 포함해서 3회 정도 할 수 있는, 아, 스피드를 길러라. 왜냐하면 보통 라이딩이 15초 이상은 넘어갑니다. 롱보드 같은 경우는. 숏보드는 또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이 숏보드는 더 속도가, 아니, 그 보드를 컨트롤하는 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과 한 2, 3초 만에 그 퍼포먼스가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육상 연습을 해라. 육상 연습, 카메라 세팅, 좁은 자세, 시뮬레이션, 펌핑, 압축, 스탠스, 힙을 뒤로 이동, 팔을 이용해 회전, 완성, 고개 가고, 지금 방향 돌고, 마지막으로 무게를 다시 앞쪽으로 이동해서 마무리한다. 네. 영상을 확인하세요. 영상을 확인해서 한다. 네,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